안녕하세요. 얼마 전 국토부에서 부천 중동과 군포 3본 신도시의 재건축 밑그림인 정비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로에 관심이 예전보다 많이 생겨날지 기대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3본 일산, 부천 중동 5곳에서 2, 3년 전 최고가 대비 정고점을 찾은 단지와 같은 신도시 안에서도 아직 정고점을 못 찾은 단지는 어디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자체가 워낙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신도시 안에서도 주요 단지들 외에도 충분히 수요가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은 한정된 실거주자들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인 만큼 집을 찾는 수요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주요 단지들처럼 정고점을 찾을 수 있을 만하지만 아직 회복이 더딘 단지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참고로 오늘 살펴볼 단지들은 신도시 안에 있는 구축 아파트 단지들의 5월 이후로 거래된 실거래가 기준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가장 먼저 분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분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지는 시범단지죠. 그 중에서 시범 삼성한시는 최고가 17억 1천만 원을 찍고 14억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17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선도지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분당 주요 단지들은 찾는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가격도 빠르게 회복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은 분당 안에서도 그렇지 않은 단지도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중에 한 곳이 샛별마을에 있는 우방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최고가 14억 1,500만 원 실거래가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 3억 가까이 떨어진 11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다가 지금은 다시 11억 후반에서 12억 원 사이까지 회복해서 정고점 대비 83% 정도 회복을 했는데요. 먼저 샛별마을 우방아파트가 주요 단지들에 비해 아쉬운 게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여기는 역세권이 아닌데다가 서현동과 순회동 쪽으로 쭉 뻗어있는 학원가와 상권과는 거리가 좀 있는 편이라서 이쪽에서 선호도에서는 좀 밀리는 단지입니다. 그래도 초등학교까지 신호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데다가 중학교 학군도 괜찮은 편이고 또 분당 중앙공원도 신호대기 없이 바로 넘어갈 수 있고 또 서현순회동 상권 둘 다 이용하기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양쪽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충분히 분당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주요 단지들이 정고점 수준까지 회복한 것처럼 이곳도 시간차를 두고 점차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당 다음으로 이제 평촌을 알아볼 텐데요. 평촌에 있는 향촌 롯데는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평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단지로 지난 부동산이 한참 좋았을 땐 14억 원까지 찍은 곳입니다. 그 이후로 물론 저층이긴 하지만 9억 후반에서 10억 원까지 가격이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다시 11억 6천만 원까지 기록해서 정고점 대비 82%까지 회복했고요. 분당보다는 회복이 더딘 편이지만 그래도 거래도 살아나고 가격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평촌의 주요 단지들마저 회복이 더딘 이유는 아무래도 안양에 신축 공급 물량이 좀 많아서 그런데요. 지금 몇 년째 신축 아파트 물량이 꾸준히 공급되면서 기존 아파트들에서 신축으로 이동하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전세도 그렇고 매매 가격도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촌 주요 단지들이 회복이 덜 됐다고 하더라도 매매가가 거의 9억 후반에서 11억 원 선에서 거래가 돼서 매매가 자체가 좀 높다 보니까 만약 좀 더 가성비 있게 평촌 신도시 인프라를 누리시고 싶은 분들은 평촌 북쪽에 위치한 관악타운 아파트도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최고 9억 4천만 원 실거래가를 기록하고 3억 원 넘게 빠진 5억 9천5백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가 최근 실거래가는 7억 3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면서 정고점 대비 80% 선까지는 회복했는데요. 역세권이라고 힘든 위치에 범기역 상권이나 평촌 학원가를 이용하기에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른 평촌 신도시 단지들에 비해 선호도가 조금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초중고를 품고 있고 바로 위에 하기천도 흘러서 산책 나가기에도 좋고 또 단지 옆으로 경수대로가 있어서 위로는 서울 구로 금천이나 아래로 수원까지 나가기에도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삼봉 같은 경우에도 평촌에 영향을 받는 동네인 만큼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거래량은 전보다 계속 증가를 하고 가격 회복도 조금씩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축단지는 3본역에서 가까운
세종주공 6단지인데요. 여기는 지난 2021년 8억 원까지 찍었던 곳입니다. 그 이후로 저층이 아님에도 6억 원 아래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얼마 전에 6억 8,8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정고점 대비 86%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3본에서 살펴볼 저평가 단지는 우방 목련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최고 7억 1천만 원 실거래가를 기록하고 최저 4억 8,90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거의 1억 원 정도 회복한 5억 7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서 정고점 대비 80% 정도까지는 회복했습니다. 사실 3본은 주요 단지나 주요 단지가 아닌 곳도 정고점 대비 회복률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서 예산이 되시는 분들은 주요 단지 쪽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방 목련 아파트는 역세권은 아니지만 제1외곽순환도로 3본 IC가 바로 앞에 있어서 차량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단지고요. 또 단지 바로 앞에 이용할 수 있는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아쉬운 점은 3본 역이나 금정역 둘 다 도보로 이용하기엔 좀 멀고 초등학교와도 거리가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산은 지금 주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7억 원대로 회복했고요. 주염역 바로 앞에 위치한 강선마을 7단지를 살펴보면 현재 7억 2천만 원에 거래돼 기존 8억 1천만 원 대비 88% 수준으로 높은 회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는 다른 단지들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2021년에는 거래가 없어서 2022년 8억 1천만 원에 거래된 가격이 최고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회복률이 좀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주변 최고가가 대체로 8억 5천만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지는 주염역 초역세권에 주염역 상권과 위로는 후곡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곳이고요. 또 일산 호수공원도 가까이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일산 주요 인프라를 이용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에서 살펴볼 저평가 단지는 후곡마을에 있는 후곡 7단지 동성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최고 7억 1,500만 원 실거래가를 기록하고 최저 4억 5,200만 원까지 내려가서 무섭게 하락했다가 지금은 5억 4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서 전고점 대비 75% 정도까지 회복해서 여전히 분위기는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위치는 경의중앙선과 얼마 전 개통한 서해선 일산역까지 멀지만 도보로 다닐 수 있고 인기 있는 오마중학교 학군에 후곡 학원가와도 가까운 것이 큰 장점입니다. 고양 신도시도 전체적으로 회복률이 더딘 편이라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좀 더 저렴한 단지들도 많지만 중심과 가까운 쪽도 괜찮은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역세권의 후곡 학원가나 상권 이용하기 편리한 단지들 위주로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역은 부천 중동신도시입니다. 지금 부천 중동신도시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미리네 마을과 포도마을인데요. 그중 포도마을 영남 3호 아파트를 살펴보면 이 단지는 최고가 8억 원을 찍었던 단지고요. 그러다가 5억 6천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1억 이상 회복한 6억 6,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지금은 그 이상으로 매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고점 대비 회복률은 84% 정도고요. 여기는 서울까지 한 번에 가는 7호선 부천시청역 역세권 단지에 중동 신도시의 인프라와 상동지구 학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위치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서 중동 신도시 하면 가장 먼저 찾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중동 신도시도 전체적으로 회복이 더딘 편이기 때문에 중동 외곽 쪽이 아닌 중심 쪽에도 가성비 있는 단지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란마을이나 무지개마을은 30평대를 6억 원 전후로도 찾을 수 있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입장에서 가성비 있게 볼만한 단지입니다. 무지개마을 동신아파트는 최고가 7억 2천만 원까지 갔다가 5억 3천만 원까지 내려간 이후에 지금 다시 6억 원대를 회복했고요. 정고점 대비 84% 정도 되는 수준이라서 현재 포도마을과 거의 비슷한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지개마을은 포도마을이나 미리네마을 같은 곳에 매물이 없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요. 지하철역과는 거리가 좀 있지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부천중앙공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이렇게 일기 신도시 5곳에서 주요 단지들과 아직 회복이 더딘 단지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들 집값이 빠르게 회복해서
정고점을 넘어선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살펴보니까 지역마다 그리고 지역 안에서도 분위기는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입지적으로 뛰어난 분당 평촌은 거의 정고점을 찾았거나 찾아가는 단지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80% 선에서 머물고 있는 단지들도 많았습니다. 나머지 3본, 일산, 부천, 중동 이런 곳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는 역세권 주요 단지들이라고 해도 정고점 대비 80% 선에서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많은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이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는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추천보다도 지금 같은 신도시 안에서 주요 단지들과 조금 외곽 쪽 단지들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고 일기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면 괜찮을지 가격 범위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 지금 같은 시기에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아직 회복이 덜 된 곳들 중에 살기도 좋으면서 지금 통합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정비사업 진행 분위기도 살펴보시고 앞으로 가격 회복이 잘 될 만한 곳들을 직접 다니시면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